현재 코스피 시장이 바닥 깊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 붕괴는 물론이고 1890포인트까지 역시 이탈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1900포인트 초반이 박스권의 하단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1900포인트가 깨진 이상 과연 지지선은 어디일지 그리고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악재들이 숱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 우려감은 더욱 커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1886선까지 코스피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지지할 곳은 어디라고 봐야 되는지. 일단 기술적인 지지선이었던 이제 1900선들에 대해서 이제 하향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주식이나 지수라는 것들은 항상 언더퍼폼이나 오버퍼폼을 하는 것들에 이제 성향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1900선에 대한 그 유효력은 그간에 1900에서 2000포인트대 박스권을 계속해서 1년 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역시나 실물 경기와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표들에 대한 수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을 통해서 시장을 지켜왔던 특히나 글로벌 경기에 큰 축을 갖고 있는 미 시장이라든지 유로 시장, 그다음에 일본 시장까지도 이렇게 유동성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가장 이제 타격이 큰 것들이 이제 신흥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이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동성 흐름에 따라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신흥 국가들의 그 지수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이런 1900선을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기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이것이 원달러의 역시나 달러와 강세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아직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모멘텀이죠. 경기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일부 시가총액 비중이 컸던 IT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불안감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직전에 생겼던 고점들, 이제 직전까지의 이제 저점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 11월, 12월에 생성됐던 작년 1850선대까지 이제 기술적인 지지력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든지 자산 가치 비율로 봤을 때 PBR 1배 수준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방에 대한 그 지지력은 큰 폭의 조정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내에서의 지지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는 또 추격해서 매도하시거나 이러한 전략들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이러한 전략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추격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보수적인 접근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난 5거래일 오늘을 포함해서 거의 2조 5천억 원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원인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인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이 지속되는 이상 우리나라 외국인이 돌아오기는 좀 쉽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국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환율과 그다음에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이제 채권 시장 내에서의 포지션들을 전환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현물 거래보다는 또 선물 거래 쪽에서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그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차익 거래들은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간에 작년도 8월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쭉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역시나 시가총액의 한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선물과 연동해서 현물 지수와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특히나 IT의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에서 역시나 이익 실현이라든지 매도 관점에서 좀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국면들은 역시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죠. 역시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들이 좀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런 핸드셋 부분에서만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가전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사업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는 역시나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매력도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역시도 삼성전자에서 멈추는 시그널이 나타났을 경우에 지수로도 다시 한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역시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말부터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런 우려감들을 확 뒤바꿀 만한 네. 그 또 한 번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도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 지표가 그 북한 쪽에서 3차 핵실험을 하고 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보다도 더 위험 수준까지 이제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접해지고 있고요. 계속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뭐 삼성전자를 판다고 하기보다는 전체 시장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팔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이런 시가총액 비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IT,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고요. 네. 역시나 경기에 민감해 가장 그 선호에 있는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IT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선진국 시장이죠. 미 시장 역시도 IT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견인을 했었고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IT에 집중돼 있던 모습들이 또 엔저 현상의 가속화 때문에 이런 수출 관련주들로 전이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주들이 삼성전자라든지 IT 종목의 주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관련주들 특히나 국내의 그 투자와 그다음에 생산 구조들이 이런 수출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 변수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부도 지표라든지 이런 CDS 지표 역시도 국내 시장은 이런 그 시장 외적인 북한에 대한 북행 리스크도 또 갖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가 이런 IT라든지 자동차에 많이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나 IT 종목들이 빠졌을 경우에 국가부도 위기의 지표를 나타내는 CDS 지표들이 상당히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CDS 지표가 유로 시장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가는 지표상의 국내 시장의 위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MSCI 지수 내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신평사들에서는 이미 다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CDS의 변동성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점점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주로서의 IT의 위상은 역시나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역시나 그 IT 종목들이 단순하게 물량적인, 캐파적인 측면에서의 단가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술에 특화된 기술들과 그다음에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치킨 게임들이 이뤄져서 시장의 MS를 넓혀나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역시의 변수들은 원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엔저 부분들이 계속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표와 연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IT주들도 지수나 경기가 상방으로 틀었을 경우에는 가장 탄력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케이 지수 아까 저희가 마케팅 일부에서 확인했을 때보다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5.5%까지 하락했고요. 12,553엔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증시도 개장을 했는데 3.5% 넘게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2,13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 시장이 동반 빠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오늘 처음 이 지수 하락을 봤을 때 프로그램의 영향인가 싶었는데 사실 그런 영향보다는 동반 하락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 물론 이제 오늘이 이제 네 마녀가 움직이고 있는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파생 시장 쪽, 특히나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 시장 역시도 오늘
그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매도와 연동된 차익거래와 그다음에 비차익거래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역시 시장은 상당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1900선에 대한 지지력도 이미 상실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외 변수들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에 대한 예측은 항상 저희가 상승을 할 때도 고점보다 더 높게 움직이거나 그 가지 못해서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을 할 때도 역시나 예측치보다도 항상 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내에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1900선 이하에서 밸류에이션들이 상당히 부각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수와 주가라는 것들은 꼭 밸류에이션의 큰 측면에서 연동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일정과 모멘텀, 특히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수급의 안정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진입을 검토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일본도 중국도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망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차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